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책 제목은 바로 도망가자 깨끗한 집으로 이고요. 신우리 작가가 집필했고 멀리 깊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책 디자인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오히려 좀 더 지저분하게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제 눈에는 여전히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정말 여기서 도망쳐서 깨끗한 집 쪽으로 도망가고 싶게끔 표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가늠하게 해주는 정말 확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책 안에 내용 보시면 그 안에 중간중간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일러스트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일부러 일러스터 이름이 누군지 확인까지 했어요. 이 책의 일러스터는 김연희 씨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은 그림도 중간중간에 담백하니 좋고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배울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을 또 한번 훅 많이 바꿨잖아요. 막 인테리어까진 안 하더라도 새로운 책장이라던가 아이 방도 새롭게 꾸미면서 좀 서재도 새로 꾸미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많이 비워야겠구나 였었거든요. 제가 여기 멀리 깊이 대표님이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받고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추천사도 썼어요. 나는 좋은 엄마일까? 우리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있나? 수시로 엄습하는 불안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할 것만 같은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온갖 국민템들이 점령한 집은 안 그래도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들의 우울함을 증폭시킨다. 이 책은 비우기를 통해 쌓여있는 엄마의 우울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가볍고 개운한 인생으로 달려나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요즘 느낄 수 있는 불안, 그럼으로 인해서 감정 소비, 충동 구매로 이어지면서 또 집은 쌓이니까 또 지저분해지니까 또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말끔하게 개운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좀 비우기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통해서 현명한 구매,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비우기 철학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라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렇게 집을 완전 뒤바꿔 놓으면서 이런 정리, 이런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는 정말 나름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진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책은 예외예요. 책은 제가 사는 걸 좀 좋아해요. 책을 사면서 좀 힐링이 되는데 제가 신랑이랑 이제 합의를 봤던 게 뭔가 이렇게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책을 사는 건데 저희가 사봤자 뭐 얼마나 살 수 있겠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조금 책 사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유해지자, 너무 이렇게 죄책감 들지 말자 그런 집안 분위기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신랑도 별로 사는 거 안 좋아하고 저도 정말 많이 게으르고 좀 뭔가 하나 선택할 때 되게 신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그나마 그래도 물건이 많이 쌓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뭔가를 자꾸 구매하는 욕구가 있다거나 책 제외하고 뭔가 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구매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신다거나 뭐 책 빼고 뭔가 샘플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거나 뭔가 많이 쟁여놔야지 좀 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러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이가 아주 어리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저귀도 쌓아놔야 되고 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아이가 7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부모도. 그래서 좀 깨끗한 집을 유지를 해야 안정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 책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책 안에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라던가 좀 배웠던 내용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나쁜 습관 리스트. 정말로 언제는 쓸 것인가, 덮어놓고 사지는 않는가, 샘플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가, 있는 물건을 또 사지 않는가, 아무데나 두지 않는가, 싼 물건을 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가, 정말 실력은 장비빨일까?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2부는 비우기가 선물하는 것들, 행복한 자아, 여유로운 공간, 효율적인 시간 활용, 가치 있는 선택, 돈이 쌓이는 소비, 값진 관계, 스트레스 제로 육아, 제로 웨이스트, 내가 있는 자유, 만족하는 삶.
그리고 3부는 삶이 개운해지는 비우기 기술. 여기선 진짜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우기 또 다단계로 설명해주고, 네네, 내가 왜 못 버리는지,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좀 보는,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좀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4부는 정말 정리하는 방법, 그래서 각각의 공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갈 수 있게 일상을 단순하게, 업무는 짧게, 소비는 현명하게, 그리고 관계는 깊이 있게. 너무 라임이 좋더라고요.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좀 적용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감되는 문구 중에 우리 집 식구들은 정리정돈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저 물건이 너무 많은 것이었다 라는 말도 되게 와닿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대신 장난감이나 외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했다. 사랑을 돈으로 때우려니 아이는 아이대로, 나는 나대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거지? 지긋지긋해. 싹 다 버려버리자. 이런 마음 한 번쯤 들지 않으셨나요? 비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우울함도 떨쳐낼 수 있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집은 몸이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쉬는 곳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방 한 곳을 마련한다면 분명 마이너스의 삶에서 플러스 3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책에서 보면 미니멀리스트도 요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언급을 해요.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했다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글귀를 읽고 굉장히 뜨끔했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좀 미니멀리즘에 또 푹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버리기 실천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뭔가 최대한 안 쌓이게 노력을 하다가 또 뭔가 좀 감정적으로나 좀 멘탈이 풀렸다거나 그럴 때 갑자기 집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왜 그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요. 저자는 항상성이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죠. 과거의 내 아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물건을 무작정 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자는 뭔가를 버리는 것만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미니멀리스트처럼 보면서 좀 뭔가 구매를 한다거나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 시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판단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버리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래요. 좀 극단적으로 집을 비운답시고 막 엄청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버리기에만 급급하면 정말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에 너무 집중해서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건을 비우는 건데,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버리기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또 조언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물건 사는 거를 억제를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래요. 무조건 안 사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구매를 하라는 거래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미니멀리즘이 실패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충동 구매가 있어요. 저는 좀 책이 좀 충동 구매가 있죠. 장바구니에 많이 담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감정이 포화 상태가 되면, 좀 과부하 상태가 되면 갑자기 막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막 지르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읽을 시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책만 계속 구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미니멀 라이프를 무조건 따라했을 경우. 너무 말 되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즉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는 거죠. 남이 이랬으면 나도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방을 세팅을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나의 동선과 나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고 주방도 좀 비우기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단골 매장 만들자가 있어요. 선택지가 단순할수록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단골 매장이 있으면 굳이 다른 매장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물건 구매에 있어서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 소비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더러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진다. 선택지가 다양하면 더 좋은 물건을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결정하는 데 필요가 생겨서 구입을 아예 하지 않게 된다. 비교할 대상이 많으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내가 잘 산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결국엔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저는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소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들이 하면서 조금 너무나도 단조롭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저는 단골 매장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케아라던가 물론 이케아는 조금 다르긴 하다 그쵸? 이케아는 좀 저가 상품인데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거기 물건들이. 그래서 좀 구매를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니스툴 그로우를 좀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책상 이런 거 고민할 때도 저는 니스툴 그로우 또는 한샘 또는 이케아 이렇게 좀 고려를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으면 이것저것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비교 분석할 게 너무 많고 그러면 또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되고 시간은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래서 좀 선택지를 적게 했더니 그나마 좀 괜찮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동의해요. 현관은 우리의 집의 얼굴이다. 현관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고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집 안이 깨끗한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현관이 정말 깨끗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라고 그래서 택배나 뭐 물 같은 거 오더라도 빨리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그래야 재물복도 들어온다고 현관이 지저분하면 운이나 복이 들어오다가도 도망간다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커서 그런지 현관은 좀 치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은. 네네. 항상 깨끗한 건 아니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네. 되게 다양한 정보가 많아요. 네. 정말 디테일하게 잘 커버를 해주셨더라고요. 우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싱크대 정말 이런 거 로망인데 근데 저는 이거마저도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안으로 넣었어요. 이런 것도 그냥 스탠드형으로 잠깐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로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다양한 내용이 많아요. 네, 안방부터 부엌,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런 거 있어요. 걸어두는 수납. 저도 욕실화 이렇게 물 빠지게 걸어놓고 있어요. 베란다 창고가 아닌 주거 공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희는 집 구조가 자체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오픈형이어가지고 좀 창고처럼 뭔가 이렇게 넣을 곳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베란다 하나 정도는 좀 뭐랄까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 안에 되게 다양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우리 저자가 동아일보랑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제가 강원국 저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되게 유쾌하게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여기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들어가셔서 들어보셔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멀리 깊이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너무 잘 봤다 그러면서 영상 통해서 소개해도 되겠느냐 저작권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허락을 구하면서 문의를 드렸는데도 흔쾌히 저작권상 문제 없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혹시나 해서 영상 통해서 소개하는 김에 좀 구독자분들께 책 증정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 이벤트로 10분께 증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통해서 미니멀리즘 관련으로 좀 대화, 소통을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댓글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책 너무 유익하게 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우기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집이 지저분하면 진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정신도 사납고. 그런데 좀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좀 그래도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짜증도 덜 내고. 아이들도 집이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아이들이 알게 돼요. 아이들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